아이테신과 안테나. 네, 안석현의 테크나들이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그렇죠. 네, 한 달 만에 또 돌아왔는데 우리 안석현 기자가 왜 우울하세요? 네, 저 지금요? 아니, 우울하지 않습니다. 네, 새로 유튜브 채널을 팠습니다. 그죠? 네, 이지 키포스트. 영상은 달랑 한 개 있습니다. 네, 그래도 열심히 댓글 달아준다 그러니까 깊이 있는 내용,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그리고 텔레그램 채널도 팠다고요? 네, 뭐 네.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 이제 놀다가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채널은 이제 안석현 기자가 쓴 기사 그리고 뭐 뉴스 링크를 하고 해설도 달아주나요? 네, 네, 열심히 달아준다고 하니까 제가 안석현 기자의 유튜브 채널하고 텔레그램 채널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댓글 상단 링크에서 많이 구독해 주세요. 네, 우리 한 달 만에 보는데 그 사이에 굵직한 이슈들이 많았어요. 정말 많이 나왔죠. 네, 그렇죠. 연말에는 정말 흥미진진한 뭐 이슈들이 많은데 이제 정말 삼성전자 인사. 사실 제가 안 기자한테 일주일만 좀 빨리 나와달라. 왜냐면 인사 빨리 좀 해설 들어보자. 라고 해서 이제 좀 빨리 모셨는데요. 이게 사실 삼성전자 인사를 이렇게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봤던 해가 있나 싶기도 한데요. 안 기자하고 이제 삼성전자 인사와 관련된 뒷 이야기들, 네, 앞 이야기들 말고 뒷 이야기들 물어볼 건데요. 자, 이제 안 기자가 삼성전자의 인사 포인트 이제 맥락을 짚어주면서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희극, 멀리서 보면 비극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게 어떤 맥락이에요? 아, 네. 일단 인사를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결국에는 DS 부문 아니겠어요? 그렇죠. DS 부문만 보면 저는 이제 순리대로 됐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네. 희극이라고 해서 그게 뭐 좀 안 좋다거나 그런 의미는 아니고 뭐 난맥상이다 이런 뜻은 아니고 순리대로 됐다 이런 의미고요. 근데 이제 그룹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뭔가 좀 옥상옥의 구조가 좀 강화된 것 같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좀 차례차례 보면 DS 부문은 이제 다들 공식 발표 나온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전영현 부회장이 이제 CEO가 되고 그리고 메모리 사업부장을 또 겸임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 삼성에서 반도체가 안 좋다라고 했을 때 메모리 그리고 HBM 안 좋고 그리고 파운드리 좋지 않고 시스템 LSI 좋은 건 사실 전 부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업부장들이 대거 갈릴 거다 예상은 했죠. 그래서 전영현 부회장이 메모리 사업부장을 겸임을 하고 파운드리 사업부장이 이번에 교체됐고 그래서 저는 이 정도면 이제 순리대로 됐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잘 됐다 안 됐다를 제가 논할 수는 없고 네. 이제 결과는 나중에 뭐 1년 뒤 2년 뒤에 실적을 보면 알겠죠. 네. 근데 이제 그동안에 사업적으로도 그렇지만 사실 전임 경계현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사람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뭐 직원들하고 소통하고 하려고 하는 노력도 많이 하시고 해서 평은 좋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때 뭐 혹시 총보상우위라고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아니, 못 들어본 못 것 같아요. 들어보셨어요? 네. 아, 예. 총보상우위가 뭐냐면 경계현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그때 삼성 전기에 오셨잖아요. 그쵸. 네. 와가지고 이제 직원들이 그때 당시에 뭐 노조가 이제 생긴에 만에 이렇게 할 때였는데 그때 경계현 사장이 약속을 했었던 게 그러면 내가 우리 총보상우위라는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SK 하이닉스 대비 연봉은 비슷하되 여러 가지 좀 많이 인센티브를 붙여가지고 결국에는 더 많이 받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게 있어요. 그 얘기 들었어요. 예, 그거를 이제 위톡이라고 하는 삼성전자 내부의 어떤 소통 채널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죠. 근데 원래 동문장이 그런 얘기를 할 때는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됐어요. 왜 안 됐냐? 그룹에서 반려가 됐죠. 그래서 그럼 그 조율도 안 하고 올려버린 거예요? 본인은 될 거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이제 삼성전기에서 오셨으니까 삼성전기는 물론 전자하고는 다른 회사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는 대표이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뱉는 말에 대해서 관철이 되고 밑에 스태프들이 이제 쭉쭉 움직이게 되는데 그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위톡에서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될 줄 알고 그룹에다 얘기를 했더니 안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서 뭐 밑에 직원들이 이렇게 등을 돌리게 되는 계기가 되는. 그렇죠. 그리고 노조 문제도 그 뒤로 아주 비화가 됐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DS 부문장이 격상을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영현 일단 부회장이잖아요. 그렇죠. 그 경계는 사장이었고 일단 부회장으로 격을 올리고 이번에 또 메모리 사부장 시키고 그리고 대표이사까지 시켜가지고 뭔가
격을 확 높여서 직원들한테 어떤 신뢰를 줄 만한 위치까지 올렸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이 그래도 밖에서 어떤 지적했던 것들을 어느 정도 DS 부문 안에서 수용을 했구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네. 그러면 이제 사업 지원 TF하고 뭔가 이렇게 네. 논쟁을 할 정도의 파워가 생긴 거예요? 그건 두고 봐야 되겠죠. 근데 네. 일단 이제 제가 삼성 오비들도 많이 만나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뭐 뒤쪽으로 얘기를 다 들어보면 일단 경계현 사장님은 사장이 너무 좀 나이스한 스타일이라서 그렇죠. 그리고 일단 그거를 떠나 본인의 캐릭터를 떠나서 일단 격으로 밀리다 보면 일단 사장이고 부회장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대표이사가 아니고 그냥 일반 부문장이고 여기는 뭐 비서실의 왕이고 뭐 이러니까 일단 이빨이 안 들어갔다. 솔직히 얘기하면 이빨이 안 들어갔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뭐 이번 전영현 부회장 바뀌고 나서는 전 부회장의 스타일이 굉장히 좀 와일드 하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와일드 굉장히 하시고 터프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마른 수건 쥐어짜 하시는 스타일이시고 그래서 그리고 뭐 일단 부회장이니까 격상으로 밀릴 게 없죠. 그리고 연배도 거의 같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경계현 사장님은 연배도 많이 좀 후배셨죠. 그러니까 좀 많이 밀렸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뭔가 그래도 구조적으로는 비슷하게 맞춰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개인의 캐릭터도 강하고 하니까 아마 그전처럼 뭔가 끌려가는 재무 라인에 끌려가는 그런 구조는 아닐 거다라고 이제 희망을 가지게 했죠. 근데 이 구조적으로는 일단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될지는 나중에 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본인하고 손발을 맞출 조직이 어떻게 세팅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 이제 조직 개편이 지금 12월 그 월 중으로 계속 될 거 아니에요? 그거 그렇죠. 좀 두고 봐야 임원 될것 인사 같습니다. 나오고 네네네. 뭐 팀장 인사 나오고 하니까 네, 어쨌든 좀 억지로 희망적인 이야기를 좀 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사실 이제 전영현 체제 들어서면서 이게 뚜렷한 게 메모리 경쟁력 회복에 집중하는 걸로 이제 봤고, 사실 이번 인사에서 우리 파운드리 아직 포기한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이재용 회장의 의중이 많이 들어갔을까요? 약간 느낌적인 느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전영현 부회장이 부문장이면서 이번에 메모리 사업부장을 겸임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구조적으로는 다른 사업부에 대한 그립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 메모리 사업, 그러니까 HBM과 원C D램의 운명을 나와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뭐 다른 사업부에 대해서는 그립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파운드리 사업부장이 누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안팎에서 관심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한진만 사장님께서 오셨죠. DSA 총괄을 하시다가 미국에서 급하게 그렇죠. 귀국을 하셨는데 이분이 전임이었던 최시영 사장하고 크게 다른 점은 뭔가 시장하고 마켓 그리고 고객하고 굉장히 좀 밀접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임 최시영 사장님은 누가 봐도 자타공인 기술통이다. 그러니까 제조센터에서 계속 커리어를 쌓으셨던 분이니까 누가 봐도 우리나라에서 파운드리 제조에 관해서는 잘하시는 분이다. 이거는 인정. 근데 사실 어떻습니까? 이 파운드리 사업이라는 게 제조업이라기보다는 서비스업이 좀 가깝잖아요. 그렇죠. 네. 고객하고 딱 붙어가지고 스킨십이 굉장히 스킨십을 중요한데. 딱 가지고 가면서 고객이 원할 만한 거를 제때 한 6개월 앞서서 내놓는 이게 그렇죠.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려면 고객의 의중도 잘 알아야 되고 고객하고 이렇게 밀접하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스킬이 필요한데 최시영 사장님은 그게 좀 부족했다. 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 2020년의 하반기에 상반기에 코로나 터지고 하반기에 굉장히 파운드리 쇼티지가 심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2022년 상반기까지 굉장히 쇼티지가 심했는데 그때 당시에 파운드리 사업부의 임원들이 밖에 나가서 이번에 파운드리 사업부 캐파 한 10%, 15% 늘렸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늘린 거예요? 물어보면 나중에 따지고 보면은 그게 MPW를 없앴다는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MPW는 대형마트의 시식코너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일단 당장 MPW를 돌리는 것 자체가 어떤 파운드리 팹의 생산 능력을 저해하지만 결국에 고객사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시험 생산을 많이 해봐야 장기적으로 그 안에서 퀄컴도 나오고 AMD도 나오고 인텔도 나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없애놓고 우리 캐파 15% 늘렸어요. 이런 걸 잘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DM 마인드죠. 메모리 사업의 마인드예요. 그렇죠. 그런 어떤 정해진 어떤 캐파 안에서 최대한 쥐어짜가지고 생산 능력을 늘리는 그런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새로 오신 한진만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2017년까지는 이분도 이제 개발하고 설계하고 이런 거 하시다가
그때부터는 이제 마케팅 그리고 상품 기획 이쪽으로 많이 하시고 DSA 총괄로 한 몇 년 전에 가셔가지고는 계속 미국에서 퀄컴, 엔비디아 이런 그 고객사들하고 이제 스킨십을 많이 늘려왔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런 안팎에서의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뭐 소환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특이한 이력인데 삼성 있다가 마이크론 갔다가 다시 돌아오신 거죠.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마이크론을 경험했다라는 거, 네. 그래도 미국 기업을 경험했다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 인맥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 좀 더 기대해 볼 만한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그때 사실 지난주에 인사가 나왔죠. 인사 전날까지만 해도 그 한진만 사장 외에 이번에 CTO로 가신 남서구 사장님도 거의 같은 반열로 이렇게 하마평이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이분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결국에는 지금 한진만 사장님 되신 거 아니에요? 근데 남서구 사장님은 CTO 되셨잖아요. 이분은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경험이 많지는 않아요. 전형적인 제조 엔지니어의 이쪽 분이라서 둘 중에 이분을 한진만 사장님 올렸다는 것 자체가 삼성 파운드리에 지금 부족한 거는 고객과의 어떤 커넥션이다. 네,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듣고 보니까 조금 그래도 안심이 되긴 하네요. 그래도 불행 중 뭐 그래도 구도는 맞는 신경을 썼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시스템 LSI 사업부장 같은 경우는 이제 박용인 사장인데 유임이 의외라는 반응도 있었어요. 네, 어떤 맞습니다. 맥락인가요? 사실 그 엑시노스죠. 시스템 LSI의 어떤 상징적인 제품은 엑시노스인데 아시겠지만 엑시노스가 계속 지금 부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 갤럭시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내년에 지금 상반기에 S25 나오는 거 아마 다 빠지는 걸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어떤 배경을 따지고 보면 사실은 사업부장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그렇죠. 다들 봤었거든요. 근데 의외로 유임이고 그런 생각한 것 같아요. 지금 DS 부문 내에 사업부장이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2명을 가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나머지 1명까지 다 갈아버리면 어떤 조직의 안정성 측면에서 그리고 지금 DS 부문장이 매물 사업부까지 맡아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도 바뀌고 저기도 바뀌고 하면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내년 내후년이면 몰라도 올해 바꾸는 건 좀 리스키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제 본인은 DS 부문장의 롤도 있지만 전영현 부회장이 어쨌든 메모리 사업부장 역할을 이제 또 집중해야 되니까 그런 측에서는 굉장히 좀 합리적인 안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운이 좋았네요. 네. 이제 그러면 정윤호 부회장 유임 이게 이제 뭐 유임이냐 사임이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고 사실 기사가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최윤호 사장이 됐다 뭐 사업지원 TF 팀장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고 박학규 사장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제 뭐 김용관 DS 부문 사장 같은 경우 승진해서 왔고 네. 재무 라인이 더 강화된 모양새다 이런 평가가 많고 이게 이제 반쪽짜리 인사라는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멀리서 보면 비극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랬다 그래요. 한 2달 전에 정윤호 부회장이 삼성전자 안에 삼성그룹 안에서 쓰는 그 메신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녹스라고 하는데 그 녹스에도 보면 카카오톡처럼 이 프로필 사진 넣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 사진을 다 내렸다 그래요. 우리 어떻습니까? 그 카카오톡에 프로필 사진을 내릴 때는 이제 그만둔다. 뭔가를 정리할 때잖아요. 마음을 이제 마음속으로 뭔가를 이제 좀 신변 정리를 한다거나 그렇죠. 뭐 이럴 때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2달 전에 이 사진을 다 내려서 형 가시나? 우리 다들 충분히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만하죠. 예. 근데 아니었죠. 예, 그냥 그때 당시에 언론에서 그 이 정부회장에 대한 어떤 좀 성토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죠. 뭔가 좀 본인의 사진을 걸어두기 좀 그랬었던 건가 봐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걸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분이 남게 됐고 그 밑에 박학규 사장이라고 이 두 분은 어떻게 보면 한 10년, 15년 전부터 환상의 콤비예요, 그냥. 계속 같이 다니십니다. 그래서 같이 다니시고 미래전략실 뭐 계속 같이 다니셔가지고 10년, 15년부터 계속 같이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뭐 DS 부문 그리고 뭐 세트 부문 갔다가 이제 이번에 이제 돌아오셨는데 어떻게 보면 미래전략실처럼 사업지원 TF의 어떤 기능이 강화되는 모양인 거죠. 이 박학규 사장은 사실 굉장히 에피소드도 많으신 분인데 2011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때 당시에 그 무선 사업부, 지금의 MX죠. MX 사업팀의 지원팀장을 맡고 있었는데 그때 공정위 사무관들이 다 수원으로 들이닥쳤잖아요. 그렇죠. 그때 앞색 나왔을 때. 앞색 나오고 조선 나오고 했었잖아요. 그때
앞에서 몸으로 수원 막았죠. 사업자 몸으로 네. 막았는데 그때 이분이라고 맞아요. 하는 무용담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분이 직접 막았는지 밑에 직원들이 막았는지 모르겠지만 직원들이 막았는데 어쨌든 진두지휘를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 임원들 중에 뭐 노태문 사장이나 아니면 여러 장원기 사장이나 이런 전설적인 인물들의 무용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분은 그런 무용담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좀 많이 좀 강고하신 분이다. 뭐 네. 이런 얘기가 있고 옛날에 그 사실 뭐 불산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불산 뭐 이렇게 예, 케미컬 만드는 회사에 이제 네. 공장 불 났을 때 네. 이제 고무장갑 끼고 막 불 끄러 갔다 이기 때문에 임원시켰다 이런 분들이 네. 있거든요. 그런 분도 있고 네. 뭐 꼭 계열사에 하나씩 락구락구 놓고 주무신다는 그렇죠, 분도 꼭 맞아요. 있고, 예. 로열티 해가지고 예. 참 옛날 이야기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그게 먹힌다. 예. 근데 네. 요분은 이제 그런 이제 네. 무용담이 있으시죠. 네. 예. 그래서 네. 정현호 부회장 유임되시고 그 다음에 박학규 사장 오시고 그러면 최현호 삼성 SDI 사장이 네네. 이번에 삼성 글로벌 리서치 그러니까 옛날 삼성 그렇죠. 경제연구원이죠. 네네. 그 조직의 어떤 경영진단실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이분이 또 오셨죠. 사실 이 세 분이 다 세트예요. 예. 근데 그동안에 그 사업지원 TF에는 경영진단이라는 기능 자체가 없었는데 7년 만에 새로 만들어가지고 그것까지 이제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미래 전략실이 다시 돌아온 거죠. 예. 구체제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안 기자는 글로벌 리서치 조직이 생각보다 파워풀할 거라고 보시나요? 거의 옛날 미전실급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예. 진짜요? 예, 그러면 이제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옛날에 미전실 아니면 구조부문 있을 때 구조부문의 대리가 계열사 사장한테 전화해가지고 그쵸. 이러십시오 저러십시오 한다고. 이거 사장님 이거 출장 굳이 가야 됩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농담이 아니라 진짜 있었죠. 진짜 있었네. 대리가 전화해서 계열사 사장한테 뭐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참 우려는 된다. 예, 그런 생각이 이제 들죠. 시대가 바뀌었는데 네. 그게 과연 통할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 조직을 어떤 세팅 측면에서 보면 가장 큰 책임을 가진 사람이 가장 큰 권한을 갖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DS 부문이나 뭐 다른 전자계열사들 입장에서 보면 각 계열사의 대표이사 아니면 그 사업부장 아니면 부문장이 모든 결정을 내리고 투자나 인사나 이런 걸 알아서 하는 게 맞는 건데 그렇죠. 지금 같은 옥상호 구조에서는 또 옛날처럼 또 다 보고를 또 비서실에 해야 되고 뭐 서초동에 하는 그 어려운 뭐 난점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나빠지는 어떤 구조를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싶은 우려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고 때문에 회사가 이 지경이 됐는데 더 보고가 많아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네. 복지부동 하는 거죠. 괜히 보고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신사업을 하거나 신규 아이템을 할 필요가 하거나 없죠. 새로운 뭐 아이템을 기획해가지고 고객사를 뚫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괜히 업무만 많아지고. 그쵸. 예.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안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팽팽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일로 제발 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아지겠죠?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어차피 어떤 조직이라는 거는 인사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라서 맞습니다. 좀 우려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우리 안 기자가 이번 삼성전자 인사에 대해서 좀 많은 설명들을 드렸는데요. 사실 그러면 뭐 이제 사장단 인사는 했고 임원 인사에서 좀 주목할 건 있나요? 예전에 뭐 조선시대는 2조 전랑 자리가 굉장히 직급은 낮지만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긴 했는데 뭐 임원 자리에서 좀 그런 뭐 주목할 만한 인사가 있을까요? 인사하고 조직 개편을 이제 좀 봐야 될 텐데 삼성에서 AVP라고 생겼다가 패키지 중요한 생겼다가 지금 좀 흐지부지 되고 뭐 그렇게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다시 좀 부활하고 강화를 시킬 것인가. 제가 이 다음 이제 꼭지에서도 말씀드릴 건데 삼성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이 패키지 쪽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조직 개편에 어떻게 반영될지를 좀 봐야 내년에 투자나 내후년 투자나 이런 것들이 좀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한번 보고 또 다음 시간에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AVP 쪽에 그 TSMC 출신인 린준청 부사장님, 그분이 지금 있는 걸로 아는데 사실 외부에서 뭐 와가지고 삼성에서 뭘 만드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거의 없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주니어 때 오셔가지고 거기 그쵸. 이제 조직 문화에 익숙해지신 분은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전무 뭐 사장 뭐 이런 분들 오셔가지고 잘된 케이스거든요. 그렇죠. 거의 그냥 뭐 얼굴 마담 좀 하다가 나가시는 분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번엔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안 기자하고 계속해서 테크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